하얀 드레스를 입고 금발머리를 뽐내는 그림의 주인공, 작은 천사, 나의 기쁨이라고 불렸던 요정 같은 공주님, 합스부르크가의 마르가리타입니다. 아버지 펠리페 4세와 외할아버지 페르디난트 3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이 공주님은 불과 21세의 어린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이유는 유전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막장 근친혼으로 세계 최강의 가문이 되었지만 초라한 유전병으로 끝난 합스부르크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카와 결혼한 삼촌, 엄마 동생과 고모 아들의 결혼, 29살 나이차 여동생 딸과의 결혼. 무슨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최강의 귀족 가문 합스부르크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왕가의 근친혼은 합스부르크가에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유럽 대부분의 가문은 정략 결혼의 일종으로 근친혼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은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육촌인의 결혼이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 삼촌과 조카 사이에도 있었죠.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들이 처음부터 엄청난 근친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스부르크가는 결혼을 통해 동맹을 다져서 전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가문을 번영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운이 좋게도 상대 왕가의 후계자가 없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게 두어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그런데 유럽 왕족 대부분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략 결혼은 급이 맞아야 할 수 있는데 우리 가문 사람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합스부르크가는 영토와 재산을 다른 가문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친척끼리의 결혼식을 올렸죠. 삼촌과 조카의 결혼, 29살 나이차 여동생 딸과의 결혼 등 막장 결혼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백작 가문에서 유럽 전역을 석권하게 된 합스부르크가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문을 키운 근친혼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유전병 때문인데 수백 년간 반복된 근친혼은 합스부르크가의 유전적 결함을 중첩시켰습니다. 일명 합스부르크 턱이라 불리는 주걱턱과 유전적 결함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카를로스 2세에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아버지 펠리페 4세와 어머니 마리아나는 29살 차이가 나는 삼촌 겸 오촌 관계였습니다. 여동생의 딸이랑 결혼한 것과 같죠. 이 둘의 아들인 카를로스 2세는 턱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바람에 입을 제대로 다물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침을 자주 흘리고 음식을 씹지 못했고 35세에는 탈모가 와서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또 큰 상체에 비해 하체가 지나치게 가늘고 짧아 제대로 서 있지 못했으며 절름발이었죠. 혀가 하도 커서 말을 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네요. 처음 소개했던 마르가리타 공주는 이 카를로스 2세의 누나인데 어렸을 적 장애와 만성질환이 없고 총명하고 발랄한 성격이어서 여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던 공주지만 그녀도 유전자의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커가면서 점점 변해가는 턱을 확인할 수 있죠. 마르가리타는 외삼촌이자 고종사촌인 합스부르크 제국 황제 레오폴드 1세와 결혼합니다.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11살의 나이 차에도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마르가리타 공주는 레오폴드를 삼촌이라 불렀죠. 하지만 이 행복이 길진 않았습니다. 마르가리타가 불과 21세의 나이로 요절했기 때문인데 유전병의 영향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6년의 짧은 결혼 생활 동안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이 중 3아이가 죽고 장녀 마리아 안토니아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마저도 23살의 나이로 요절했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도 합스부르크가 사람입니다. 초상화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녀도 주걱턱이었다고 하죠. 합스부르크 왕조는 무려 6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근친혼이 이룩한 결과죠. 하지만 결국 그들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업보를 고스란히 받아 고통 속에 살거나 어린 나이에 요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장 근친혼으로 세계 최강의 가문이 되었지만 초라한 유전병으로 끝난 합스부르크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